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대구 창의교육원 김정경 연구사고요. 어, 지금 선생님들 다 오신 것 같아서, 대부분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요. 과학 탐구대회, 과학 토론 분야 설명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혹시 채팅창에 1이나 표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2025 이제 대구광역시 청소년 과학 탐구대회 이제 과학 토론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성서초등학교 교사 배효민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드릴 거는 대외 개요랑 그다음에 평가 관점, 그다음에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학 토론이 특이하게도 매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는 대회예요. 혹시 처음 지도하시는 선생님 계시면은 채팅창에 한번 표시해 주실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자연과자 탐구 대회나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번 자주 하시는 분들 계속 나오는 고인물 같은 대회도 있는데, 네, 토론은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잘 익히지 못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대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당일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까먹고 있거나 잘못 챙기면은 좀 곤란한 상황,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개요는 공문으로 나갔거든요. 3월 초에 나갔습니다. 네. 3월 30 며칠이더라? 말일 정도에 나갔고요.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이렇게 해서 대구 대회께 나왔습니다. 네, 그 안에 있는 거 보면은 운영 계획이라고 있는데요. 대회 종목 해가지고 아까 앞 시간에 했던 융합과학이랑 이번 설명드릴 과학 토론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학생 2인 1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렇게 참가 학생 대체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가 자격 상실입니다. 학생 한 명 아프니까 그냥 임의로 바꾸거나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은 학생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좀 어려운 경우인데 이제 다른 친구가 자기 때문에 피해볼까 봐 억지로 꾸역꾸역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학생 건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학생 상태가 안 좋으면 꼭 진행요원이나 심사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꾹 참고 있다가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옛날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민원 발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학생한테도 안내는 하는데 너무 강요를 하거나 꼭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건강 관리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네, 그 다음에 시상 계획입니다. 종목별 금상, 그러니까 1등이죠. 1등이 이제 2025 전국 청소년 과학 페어. 이름이 바뀌었죠. 전국 대회는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전국 대회를 갑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단, 금상, 입상 포기하는 경우. 사순위 학생이 전국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항상 이런 단순 조항이 있는 것들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위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상은산 동상입사장에 대해서 상장도 있고요. 장려상에는 대구 창의융합교육원장 상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대회는 7월 12일입니다. 점심이고요. 점심이니까 이제 그 앞 시간에 좀 대회가 길고 힘들기 때문에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와야 되는데 너무 또 많이 먹으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정도? 간단하게 요기 정도를 하고 뭐 2차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오는 게 좋고요. 대회 장소는 대구 창의융합교육원 내 지정 장소 안내가 됩니다. 토론 주제는 이제 대회 당일날 공개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네, 이렇게 어떤 게 나올지가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뭐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가 하던 연습했던 게 나오면 조금 기분이 좋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게 검색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대부분 학생들, 여기 본선에 올 정도의 학생들은 네, 주제가 어떤 게 나와도 검색해서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참가자 유의사항을 조금 살펴보면요. 토론에 필요한, 그러니까 토론 자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PC들은 준비를 해줍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요게 스마트워치 요것들도 알람이 울리면은 이제 학생도 당황스럽고 감독하는 사람이 사실 엄청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그 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를 내거나 뭐 어디에 갖다 놓으라고 하면 거기 갖다 놓는 상태에서 거기서 울리는 건 어떻게 수습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울려버리면은 옆에 다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회 시작 한 10분 정도에 등록하고 입시를 하면 되는데요. 긴장하거나 뭐 미리 해보기 위해서 너무 일찍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1시간 정도 일찍 오고 뭐 이러는데 당연히 대회장은 이제 출입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감독관들이 진행 요원이나 감독관들이 입장한 다음에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와서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면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 창의응원, 이곳저곳에 의자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준비하다가, 한 20분, 15분 요 정도 전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하고, 체크도 하고, 다 되면 이제 등록을 받으면서 입시를 합니다. 너무 일찍 와서,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각 단계별 활동은 당연하게도 엄격하게 시간을 제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났는데 글자 더 쓴다고 수능처럼 0점 처리는 아니에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감점 처리됩니다. 감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이걸 빼먹으면은 통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분 정도 시간이 더 있는데. 그리고 그 화장실이나 이런 거 대회가 길기 때문에 중간에 다녀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보호자나 지도교사 선생님이랑 마주치지 않도록 그냥 층을 달리해서 다른 데 가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심사위원들 협의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단계별로 있는 평가 관점, 이제 공문으로 나간 평가 관점과 그 다음에 시간,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음, 네. 본선 1차 토론, 2차 토론이 있거든요. 1차 토론은 일단 와가지고, 네. 10분 정도 전에 대회 안내랑 조 추첨을 합니다. 토론조를 추첨하고요. 학교 급별 뭐 이렇게 조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1번에서 6번. 근데 지금 참가 팀 수에 따라서 약간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추첨을 합니다. 추첨은 뭐 뭘로 뽑을지는 모르겠어요. 막대기를 준비해 주실지 뭐 공을 준비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뽑아가지고 네, 이렇게 되고요.
예, 이제 발표 순서가 정해집니다. 1번부터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할 땐 반대쪽부터 돌아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토론 개요서 작성입니다. 이제 지역대회에서는 개요서 작성 부분에 해서 이제 예선이 끝났죠. 예선이 끝났기 때문에 개요서 작성 자체는 모두가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독은 대부분 시간 안에 딱 맞춰서 잘 적어줘요. 잘 적어주는데 그래도 여기 한번 보시면 90분 정도 시간이 되고요. 음, 그리고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다른 거는 다 지키는데 요 부분입니다. 네. 토론 교소 원본은 주최 측이 보관합니다. 주최 측이 보관하고요. 참고할 수 있는 사본을 심사위원하고 팀에게 돌려주거든요. 복사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컬러펜이나 형광펜 이런 것들 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심사위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컬러로 알록달록하게 해서 복사를 했을 때 잘 나오면 상관이 없죠. 근데 흑백으로 복사하니까 이게 흑백으로 복사하면은 원래 거보다 더 안 풍족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생각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복사기가 요새 복사기가 뭐 연필로 쓴다고 해서 복사가 안 되거나 흐릿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긴 해도 이제 복사를 한번 거친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진한 색의 필기구. 그 다음에 지울 때는 깔끔하게 지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다가 뭐 종이가 구겨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이러면 복사하는데 굉장히 좀 곤란하겠죠.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시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1차 토론 기호서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토론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동안 복사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 동안에 뭐 앉아서 준비를 하고 어떤 걸 할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이동을 하고요. 조별 토론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 기호서 작성은 사실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해요. 자, 그 다음에 토론 기여서의 심사 항목에 보면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뭐 조금 뭐랄까 구체적이진 않지만 요 내용들을 한번 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보 수집 처리 능력이니까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를 잘 가져와야 된다는 거겠죠. 정확한 정보, 그리고 믿을 만한 정보, 그 다음에 옛날 거보다는 요새 최근 게 그 내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거 내용 위주로 찾아서 넣는 게 좋겠죠. 10년 전 거, 20년 전 거를 넣으면은 네, 조금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과학적 창의적 토론 자료입니다. 여기 이제 과학 토론이기 때문에 과학적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거도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내용도 있으면 좋겠는데, 어,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창의적인데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토론 자료 작성할 때는 이런 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정보의 출처를 표기하였는가? 네.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넣었는지를 적어 주셔야 돼요. 적어 주셔야 되는데 그 손으로 적어야 되잖아요. 손으로 적어야 되니까 뭐 링크 주소가 엄청나게 긴 거 뭐 몇십 장씩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적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페이지에서 들어갔는지 기준이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다른 사람이 이 근거에 대해서 찾아서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어떤 사이트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문에 며칠 날 누구 제목 요 정도만 써도 될 건데 웹사이트 내에서 나온 그런 주소가 긴 것들은 복사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잘 정리해서 출처를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상식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과학 법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런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그게 판단이 어려우면 적는 게 좋겠죠. 판단이 어려우면 적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100개 정도의 자료를 했는데 100개를 다 표시했느냐라고 채점은 할 수가 없겠죠. 표시가 돼 있는가?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표시가 안 돼 있다. 이거 분명히 어디서 본 건데 표시가 안 돼 있다. 이러면 문제가 있겠죠. 학교에서 배우는 자기 학년선에 맞는 과학 지식에 나오는 내용인데 출처를 막 찾아가지고 집어넣을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근데 요게 어중간하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배점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선에서는 이게 100점이었잖아요. 근데 예선에서 15점이에요. 예선에서 15점인데 그 개요서 자체만을 보고는 점수가 높지는 않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 개요서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뭐지? 대충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종이에 글을 잘 썼다고만 해서 예, 고득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 개요서 부분에 감점 부분이 있습니다. 어, 아이고. 세척불량 초과시라고 돼 있죠? 세척불량 초과시 감점인데 2점이 감점이 돼요. 이런 경우가 왜 있냐면은 이제 다른 대회 같은 경우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매기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 토론 개요서의 채점 기준 중에 뭔가가 빠져 있는데 내가 도저히 지울 시간도 없고 붙일 시간도 없으면은 이전 감점을 감수하고 한 장 더 받아서 적어야겠죠. 네, 뒷부분이 채점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감점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3쪽 안에 넣는 게 맞죠. 맞는데, 뒤에 넘어가는 거는 채점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제출 마감 시간 초과시. 근데 이동이 5분이에요, 사실. 이동이 5분만 이동해야 되는데, 뭐 5분, 6분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작성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은, 아까랑 똑같은데요. 그 채점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논제 뭐 한 가지를 통째로 덜 적었다 하면은 적어야죠. 요거 감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적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탈락이잖아요. 0점 처리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 개요서를 다 작성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복사를 한 다음 실제 토론하러 갑니다. 실제 토론하러 가서 주장 발표, 준비 시간, 질의응답, 준비 또 시간, 그다음에 주장 다지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주장 발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살짝 바뀌었는데 더 쉽게 학생들이 활동하기 더 좋게 바뀌었어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 주장 발표, 질의응답, 주장 다지기의 전체에 걸쳐 가지고 감점되는 항목에 대해서 여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중간에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질의응답 단계에서 질의에 답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3점이기 때문에 조금 틀리더라도 어떻게라도 답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질의 기회가 있는데 질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넘어가지 않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초과되는 경우에 감점이 돼 있습니다. 50초 이상 초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간 자체를 정확하게 채점하기는 어려워도 분명히 체크를 한 다음에 감점을 해요. 감점을 하는데 이 발표 시간이 2분이잖아요. 2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걸 연습을 시켜보시면 굉장히 짧아요. 2분 안에 그 90분 동안 토론 개요서를 내용을 모두 다 발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가지고 핵심만 정확하게 얘기하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내용을 다 못 얘기했을 경우는 이 감점 구간들을 생각해 가면서 아예 안 하면 0점이잖아요. 0점과 관점 사이에서 어떻게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네. 시간에 쫓기는 게 맞는데, 시간에 감점을 각오해서 한 10초, 20초 정도 감점되고 열심히 정확하게 잘 발표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발표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부정행위들, 일반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모방해서 본인인 것처럼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는 의견을 그대로 쓴다던가. 그 다음에 주최 측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사전 지참해가지고 사용한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허용되다 보니까 어디에 뭐 구글 드라이브나 웹 드라이브에 자료들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공부했던 자료고 내가 요약했던 거기 때문에 인터넷도 보는데 내가 썼던 거를 왜 못 보지라고 생각하고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혹시나 뭐 이때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뭐 자기 개인 블로그나 이런 데에다가 자료 막 올려놓고 가서 볼 사람 없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것들도 옆에서 그 감독관들이 다 보고 있거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찾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반적인 자료들을 네, 검색하면 됩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외부로 유출한 경우도 실격입니다.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요 부분이 이제 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심사위원 합의겠죠. 합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주장 발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요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나갔던 건데요.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토용 개요서를 참고해서 팀별로 2분씩 계속 발표를 해 나가요. 팀별로 2분씩 계속 발표하는데 그 심사위원도 똑같습니다. 이게 팀별로 2분 발표하면 2분 동안 들으면서 막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하고 다음 사람 발표하고 다음 사람 발표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시간을 조금 더 주기로 됐습니다. 네. 한번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요거는 똑같아요. 요거를 똑같은데 발표가 끝난 다음에 다음 팀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정리 시간 1분씩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발표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발표했고 어떤 부분을 체크해서 질의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을 수가 있겠죠. 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리는 아까 토론 계속 복사해서 준다고 했죠. 뒷면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썼는 내용 근처에다가 적으면 돼요. 따로 메모지는 주지 않습니다. 네, 사본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적어두면 돼요.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를 보고 1분이 되기 때문에 발표가 2분인데 1분을 정리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떤 발표를 했는지, 뭐,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이런 식으로 1번부터 계속 아까 전에 뽑는다고 했죠, 처음에. 그대로 뽑은 대로 발표를 먼저 해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주장 발표 요 부분에 대해서 채점 기준은 20점입니다. 20점이고요. 요 부분은 이제 거의 대부분 그 계획서를 읽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잘 쓴 친구들은 점수를 거의 대부분 가져가요. 네, 논제 해결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타당한 주장 근거. 요 내용이 사실은 그 앞에 계획서 작성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거기서 잘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발표를 못 한다는 것은 이제 2분 안에 압축을 못 한다는 거죠. 아, 굉장히 잘 썼는데 2분 안에 핵심 내용들을 잘 넣어서 발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주장도 들어가야 되고요. 근거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주장만 넣거나
아니면 주장은 없고 뭐 자료 조사한 것만 쫙 나열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2분은 해보시면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짧다고 해가지고 너무 와다다다다다다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게 하는 것도 채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한 시간 안에 주어진 내용을 말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는데, 감점을 감안하고 이야기할지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총 팀별로 2분을 듣고 1분을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훨씬 더, 네, 질의응답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준비 시간은 아까 전에 있던 시간에 더해서, 네, 여기도, 아까 전에 1분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분이 아니고 5분으로 줄어듭니다. 네, 5분으로 줄어듭니다. 아까 전에 발표를 듣고 바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유리해요. 훨씬 더 유리한 데다가 5분 정도 주면 아마 시간이 조금 남을 수도 있을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준비를 할 때는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에 대해서 요겁니다. 과학적, 논리적 허점을 찾아야 됩니다. 논리적이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이런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던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랑 다른데요 라든가 근거를 찾아가지고 질문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썼으니 이런 걸로 물어보겠지라고 준비를 해놓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네. 받을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을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질의응답은 각 조별 1번에서 끝 번호 순으로 질의를 받아요. 질의를 받고요. 질의 우선권은 응답자의 다음 순번 참가자 순으로 부여합니다. 여러 명이서 질의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조가 발표를 하면은 2조, 3조 순으로 우선권을 발표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회의 질의 가능입니다. 앞에다 뭐 패널 같은 거를 세워두고요. 질문을 하면 이렇게 넘어뜨릴 거예요. 그냥 세 번을 질의할 수 있는데 질의를 안 하는 팀들이 꼭 한두 팀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과 토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질의응답인데 여기서 본인들이 그 본인들이 장점들을 내볼 기회가 없어지겠죠. 자, 그다음 질의는 1회에 30초 이내입니다. 응답도 질의랑 1분 이내로 실시를 하고요. 근데 질문한 거랑 다른 답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답변을 끊고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상황이 뭐 복잡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뭐 가능한지 아닌지는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살짝살짝 얘기를 해주고 꼭 심사위원들이 개입을 살짝 할 때는 시간 카운트가 잠깐 멈춰지겠죠. 질의를 통해 시간을 전략적으로 소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저 친구가 그 답변을 엉뚱한 걸 해서 시간을 날려먹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답변이 너무 생각보다 짧게 나왔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30초 이내에서 질문을 더 할 수도 있겠죠. 보충해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토론 쟁점에서 안 벗어나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음, 질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없을 때는 다음 순서로 넘깁니다. 다음 순서로 넘깁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그 질의응답은 40점입니다. 비중이 엄청 크죠. 네. 이거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질의 부분과 응답 부분입니다. 묻기도 잘 물어야 되고요. 답도 잘해야 돼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다. 효율적으로 했다. 과학적 논리적 응답을 이끌어내는가. 네. 상대방이 대답을 못했다고 잘한 질문은 아니에요. 네. 좋은 질문일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네, 높긴 하겠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한다고 해서 좋은 질문, 완벽한 질문은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 응답을 이끌어내고요. 아니면은 내가 요 주장의 허점을 찾아서 예리하게 질의를 했는가, 요렇게 중요하죠. 아, 상대방이 대답 못했으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의의 요지를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답변했는가, 이런 거죠. 내 자신의 주장을 유지를 토론에서 대부분 있는 일인데,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옳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좋은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질의를 누구한테 할지, 어떤 답변을 할지가 되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질의를 하고 대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심사위원들도 주위에서 보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굉장히 토론 실력이 뛰어난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굉장히 뛰어난 친구가 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채점 받을 기회가 놓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부러 저 친구는 질문을 안 할 거야라고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뭔가 매력적인 질문을 할 거리가 있을 만한 거를 발표를 해야겠죠. 쟤는 뭐 물어볼 것도 없고 다 아는 거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질문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 건지, 누구에게 할 건지, 받지 못할 경우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받을 수 있는 전략도 혹시나 필요합니다. 질의를 받지 않으면은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응답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사라지게 되겠죠. 네. 팀별로 세 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두 개, 질문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질문을 못 받게 되면은 이 부분에 채점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다 잘 알고 이런 내용이면은 질문할 거리가 없겠죠. 네. 자, 그다음 질의응답이 끝나면은 준비 시간을 또 줍니다. 5분 정도. 이 부분은 왜 주냐 하면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발견된 자신의 논리적 허점을 보완해서 자신이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논점을 요약하면서 준비하는데요. 5분이나 시간을 주잖아요. 5분이나 시간을 준 이유는 앞에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질문이나 답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주장 다지기 발표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자, 이제 요거는 발표 순서는 반대입니다. 6번에서 1번으로 가고요. 팀별로 2분 이내 발표입니다. 자,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보완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논쟁거리를 내면 안 돼요. 아, 아까 그때 얘기했는 건데 이게 맞다는 식으로 논쟁거리를 제시를 하면 안 되시겠죠? 이건 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금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안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금지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장 가지기의 최종 기준을 보시면 요거예요, 요거.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고요. 개선할 게 없더라도 뭔가 좀 좋은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최종적 정당성을 밝혀야 되는데요. 그냥 루틴식으로 연습했는 친구들이 이제 연습을 할 때 상대방이 없잖아요.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이 없으니까 어떤 실수들을 하냐면은 그냥 앞에서 했던, 앞에서 준비했던 주장, 위쪽에 보면 주장 발표 및 정리 요 부분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 대부분의 내용들이 비슷하겠죠. 비슷한데 그냥 앞에서 정리했던 거 그냥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요 부분에서 어, 이 부분에서 주장 다지기에서의 득점은 낮아지겠죠? 네. 똑같이 발표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개선하고 그 개선 방향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 포함되면 더 좋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토론 전반에 거쳐서 여기 한 8점 정도로 돼 있는데요. 네. 전 과정에서 팀워크를 발휘해서 고른 역할을 수행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 존중하는 자세로 토론에 임하는가라고 돼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냐 하면은 두 명의 팀이잖아요. 두 명의 팀인데 잘하는 학생 혼자만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하는 학생 혼자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연습을 할 때는 뭐 처음에 발표는 네가 하고 마지막에 정리는 내가 하고 뭐 질문 첫 번째는 내가 하고 두 번째는 네가 하고 세 번째는 네가 하고 요런 역할 분담은 잘 되는데 역할 분담이 잘 안 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질의에 답할 때입니다. 질의에 답을 하는데 한 명만 계속 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잘 알 수도 있겠지만 두 명이서 나눠서 답을 하는 연습을 하고요. 옆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귓속말로 얘기해 주면서 답하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질문에 대해서 두 명이 답을 해도 되잖아요. 거기에 보충해서 대봐도 되고, 답안으로 되어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답하기.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에 발표가 너무 일찍 끝났다 하면은 다른 친구가 받아가지고 계속 답변을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혼자만 발표하지 않도록 조금 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론 예의입니다. 잘 듣고 있는 태도를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질문, 야, 어려운 거 질문했다. 상대방 대답 못했네 하고 안 듣고 있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네, 심사위원들도 다 보고 있겠죠.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1차가 끝난 다음에요. 2차를 해야 되는데 빠르게 채점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빠르게 채점을 해서, 음, 2차 내용이 있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서글프죠. 네. 이제 통보할 때도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2차 대회에 진출하지 못한 참가자는 바로 귀가를 합니다. 그래서 귀가 시간이 다릅니다. 1차만 통과하고 가는 친구들은 일찍 가고요. 2차까지 하는 친구들은 다 하고 가는데 본선 2차 대회는 똑같아요. 1차 때랑 진행 순서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토론 개요소도 똑같은 걸 가지고 합니다. 똑같은 거 가지고 하지만 이제 발표 내용 이런 것들을 예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살짝 바꿔야겠다 해서 살짝 바꾸는 친구들도 있는데 생각을 오래 할 시간은 없어요. 이동한 다음에 바로 하기 때문에 단계는 똑같아요. 단계는 똑같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주장 다지기 부분. 이 부분은 똑같을 수 있는데 주장 다지기 부분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네, 질의응답을 했던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1차에서 질의응답 때 우리 팀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을 살짝 빼고 발표를 해도 되겠죠. 다른 학생들이 작성해 있는 토론 개요서를 모두가 들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2분 동안 발표한 내용 안에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들은 조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주 하는 질문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질문 다 보시고 혹시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이제 연구사님하고 그다음 저하고 해가지고 이게 시험이고 대회다 보니까 고민을 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거기다 보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토론에서 이계조로 구성된다 했는데, 이런 것들 랜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뽑기인데, 네, 뽑기예요. 어떻게 뽑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막대기일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컴퓨터는 줍니다. 팀당 한 대 사용 가능하고요. 생성형 AI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던 거, 이제 개인적으로 올려놓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접속하지 않아야 되고요. 요새 또 구글에 검색을 하면 그냥 AI 목록하면서 그냥 AI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 봐야 되겠죠.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걸로 사이트를 네,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종류는 큰 제한은 없습니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게 그대로 나오죠.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은 그냥 로그인 없이 검색을 하는 기준 모두가 똑같이 하는 건데 논문 자료 같은 검색의 경우에는 로그인을 허용하는데 이거는 따로 아이디나 비번을 주진 않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에게 요청을 하고 옆에서 확인하는 과정 하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별도 계정 제공은 없습니다. 예선에서는 주장 요약문이라고 따로 있었잖아요. 본선에서는 요약문 따로 작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논제에 대해서 모두 다 2분 안에 발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라고는 이제 얘기 시작 전에 이야기는 해줄 거예요. 네, 그리고 질의응답을 위한 메모는 개요서 4번에다 자유롭게 메모할 수 있습니다. 자, 토론이지만 뭐 문제 해결 방법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번에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창의적인 문제 상황 조사해서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해결 방법에 대한 그 근거를 낼 수는 없겠죠. 창의적이기 때문에. 근거를 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요런 아이디어를 내는 근거는 있을 수가 있죠. 없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은 있으면은 첨부하면 되겠죠. 어, 뭐 출처를 넣으라고 해서 창의적인 방법까지 출처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넣는 게 아니죠. 네, 대회 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것들 주의해야 되냐? 기호서, 뭐 구조식으로 이제 체크리스트 식으로 채점을 하잖아요. 네, 감동을 받은 수치대로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체크하기 쉽도록 목록별로 구조적으로 작성해주면 네, 눈에 띄기 쉽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할 때도 조금 더 편할 거예요.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내가 말하는 내용 잘 썼어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질문도 못 하잖아요. 질문도 못 하고 예, 어떤 내용인지 모르면은 뒤에 진행되는 데가 굉장히 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최근 과학적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거예요. 지역대회 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네, 조금 참고가 될 겁니다. 지역대회 나온 문제는 똑같은 건 안 나오겠죠. 네. 뉴스나 잡지, 서적 등 같은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학생들이 컴퓨터로 찾으면 됩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예선대회 때는 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전이 되거나 네, 컴퓨터가 통째로 먹통이 되거나 이럴 경우도 뭐 심사위원들이 핫스팟이나 이런 걸로 최대한 인터넷을 연결해 주는데 그래도 안 되면은 참고 자료는 줍니다. 주긴 한데 좀 부실하겠죠. 네, 검색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대회 중에는 소지 금지인데요. 혹시나 들고 왔으면 앞에 내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낸 상태에서 바구니에서 혹시나 전원을 안 꺼서 울리면은 어떻게 이제 수거해서 확인하는 감독관 잘못인데 가지고 있다가 주머니에서 소리가 나면 굉장히 심사위원도 굉장히 곤란해요. 네. 무조건 다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간식은 이제 대회가 길어지다 보니까 배가 고프면은 먹을 수도 있는데요. 그 기호서 작성하면서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자제를 좀 해야 되고요. 네, 물통을 가져와서 물 먹는 건 괜찮아요. 요새 친구들 보니까 아이스 커피나 이런 것들 가져와서 빨대로 먹으면서 하던데 딱히 제재는 하지 않지만 냄새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네. 이런 것들 대회 전후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당분 보충은 되는데 입에 사탕 물고 발표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네. 보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기호서 작성 시간이 아니고요. 그 발표하는 시간, 대답하는 시간 이런 것들 태블릿 PC로 체크를 하는데
이게 딱 정확하게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뭐 말을 끊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심사위원이 개입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거는 학생에게 유리하게 조금 적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지났는데 감점 안 시킨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든 뭐 딴 데서 큰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영해가지고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 질문사항 발의하면 판단해서 남은 시간 보고 가능한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나 눈 마주치면 끄덕끄덕 하는 정도로 네, 최대한 학생들이 토론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심사위원이 맞겠죠. 네, 규칙은 보면서 시간도 진행을 하되 너무 개입해가지고 막 토론하는데 띡띡 끊기고 이렇게 진행은 하진 않습니다. 네, 2차 토론 지출 요구에 따라서 학생들 데려가는 시간이 다르죠. 1차 토론은 1시 반에서 뭐 24분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학생들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땡겨서 하는 경우는 없겠죠. 살짝 늦어지고 학생들 배려해줘가지고 1, 2분 정도 늦게 시작하면 늦게 마치기 때문에 뭐 15시 30분 정도에 마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봐도 요거는 안 나오겠죠. 네, 층간 소음 문제 요것들을 한번 보면 작년에도 요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창의도 나오고 과학적 근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근거를 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 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들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중학교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네요.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가 있죠. 토론이라고 해가지고 꼭 찬성 반대로 딱 나눠져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주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들을 토론 개요서에 다 집어넣고 그다음 2분 안에 이 내용들 다 얘기 못 하겠죠. 다 얘기 못 하면은 이제 토론 시작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만 발표해주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내용들을 모두 다 90분 동안 작성한 거를 2분 동안 쏟아낼 수 없잖아요. 이 내용들에서 토론하자 아니면 이 내용들에서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안내할 경우가 있어요. 안내할 경우에는 그 내용들만 하면 될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없다면 논제 모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특이하게도 이때는 초등학교랑 고등학교 때랑 주제가 비슷했지만 네, 내용은 달랐죠.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조금 다르죠. 여기는 토론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내기도 했네요. 아마 이런 것들은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발표할 때는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대회가 잘 끝나고 한 팀에 선정되셔서 전국대회 가는 영광을 음, 누렸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나 그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네,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물어볼 거, 궁금한 점 있으면 채팅창에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선생님, 강의 너무 자세하고 팁까지 우리가 대회에서 어떻게 하면, 어, 점수를 잃지 않고, 얻을 수 있는지 그런 팁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게 많진 않는데, 음, 그,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정리하면, 출처 부분은 우리가 저희 논문을 작성할 때처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와 또, 어, 본인의 학년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을 경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출처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링크 주소를 다 입력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이게 수기 작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사이트, 어느 이름 정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의 응답할 때 질의를 안 하거나 뭐 응답을 못하면 점수를 높게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상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이상한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기보다는 그 질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감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택의 문제인데 실제로 모든 우리가 시험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규정대로 규정되어 있는 대로 감점을 안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모자라다 하면 감점을 감소하고라도 추가로 발표하거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대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혼자 막 10분 이상 쓰면 사실 대회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감독관이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가 6팀, 7팀 이렇게 한 조인데 그 조마다 감독 선생님이 두 분, 세 분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부정행위라든지 또는 그런 자료 같은 거 보러 웹하드 이런 데 접속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사실 수상을 합니다. 뭐 그게 1등부터 점수를 매겨서 상은 주지만 어떻게든 상은 다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성적에 연연해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나왔지만 발표 시간 확인할 수 있는 타이머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리 태블릿 PC로 이렇게 설정되기 때문에 자기 발표하다가 시간 보면서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질의할 때 학생들이 답변자가 요점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그 질의와 응답 시간 전체 한 질문당 1분 30초거든요. 1분 30초 내에서 내가 20초 질문했는데 상대방이 한 30초 답하는데 이 답이 이상해요. 그러면 그때 끊고 추가로 남은 40초를 활용해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40초 내에서 또 질문하고 응답까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뭐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또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하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질문할 수 있는 개수가 3개입니다. 그죠? 3개라는 거는 한 팀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3개가 아닙니다. 전체 우리 조가 6조라면 그 발표 전체, 그러니까 우리 팀을 뺀 나머지 4개 조에 대한 질문 개수가 총 3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먼저 질문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 뒷부분의 발표에서 더 좋은 질문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발표 순서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생성형 AI 활용이나 개인 자료 활용은 엄격하게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보이거나 확인될 경우 실격되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능력을 판단하므로 사실 뾰족한 묘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학적인 사고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방안을 낸다는 선생님께서 보여줬던 예들은 보통 방안 또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학 토론이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사회 현안에 대해서 찬반을 토론하는 게 아니라 과학 토론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한 형태의 문제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과학적인 해결을 만들어내는 또 그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해결이 연결되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텀을 비집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런 과정이 저희가 과학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하고 대회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항을 잘 읽고 방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개요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또는 발표할 때 밝혀야 될 내용, 이렇게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요수에 포함됐다라고 해서 모두 다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개요수에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서 하고, 그럼 저희가 이제 개요서 평가에 들어가겠죠, 점수가. 그다음 발표에서는 요런 부분을 발표해라고 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확인하고 발표를 하면 됩니다. 자, 융합과학과 달리 지금 구체적인 질문이 많이 없는데요. 사실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고 또 구체적이고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셨기 때문에 크게 질문이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한 10초 내로 질문이 없으면 오늘 그 사전 설명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오늘 사전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배우면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모든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